우리가 역사에서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는 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 그리고 독재시대의 억압과 저항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리와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친일의 역사로부터 비롯된 분열과 갈등이 광복 6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방은 되었으나 좌우 대결에 매몰되어 친일 세력의 득세를 용납하였고 그 결과로서 친일 세력을 단죄하기는커녕 역사의 진실조차 채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우리 국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고 올해에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미루어왔던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사의 나머지 한쪽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면 과거 식민지 역사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이제 정리되는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까지 통과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치부한 재산을 그 후손들이 누리는 역사의 부조리도 해소될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자석은 텅 비었습니다. 열린우리당 등 다른 4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친일 행위자 재산 환수법 등 8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자석은 텅 비었습니다. 열린우리당 등 다른 4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친일 행위자 재산 환수법 등 8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친일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를 위한 일제강점기 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배신했던 친일파들은 많은 땅과 재산을 갖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환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하고 있습니다. 퇴임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을 대리한 것. 친일파 재산 환수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18년 동안 준비했던 친일 인명사전을 낸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묘소 앞에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우리 연구소가 약속드린 친일 인명사전 발간을 보고드렸을 때 감격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 감격으로부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 앞에 서 있습니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친일파들이 도리어 옳았다 고 증명하려고 하는 역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역사 앞에 우리는 다시 서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역사 분야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멀게는 동학혁명부터 일제 때 강제동원 피해 문제, 그리고 8.15 후에 독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했던 역사, 부당한 권력이 국민들을 희생시켰던,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국민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과거사위원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바쁘게 그나마 남아있던 위원회들조차도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결국은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도리어 국민들은 피가슴에 멍든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현 정권은 모든 것을 은폐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대신 이 수구 세력들이 뭘 했습니까?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했습니다. 건국 60년, 이 의의 속에는 친일 세력들의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임시정부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국가 운영한 적도 없다. 그러니 우리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건국 후 공로는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948년 이전
일제 식민지하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모든 우리 선조들의 투쟁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뿌리는 독립운동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전문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 3.1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를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구세력이 내세우는 대한민국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가 뒤틀리지 않았다면 대부분 민족 반역죄로 다스려졌을 친일파들, 그들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친일파와 손잡았던 이승만과 그 옹호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역사의 뿌리여 정통이란 겁니까? 복군들이 서명한 이 태극기에는 그들의 새로운 꿈이 담겨 있다. 자주 차림. 독립은 단결이다.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김준엽의 장정은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1987년 8월 5일 당시 대학 총장직에서 물러나 있던 김준엽은 비밀리에 누군가를 만난다. 개헌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 김준엽은 광복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그를 불렀다. 그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의 손자로 당시 민정당 소속의 이종찬 의원이었다. 6.29 선제 선언 끝나고 나서 이제 헌법 개정을 할 때인데 한번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김준엽 총장이 저를 보고 이것을 이어야 된다. 아주 강도 높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준엽이 강조한 것은 헌법 전문에 들어갈 내용이었다. 그때까지 어떤 헌법 전문에도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구절이 없었다. 재헌 헌법 전문에도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과 재헌 헌법 전문에도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과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언급뿐이다. 유신헌법과 80년 개정헌법도 마찬가지다. 정신을 이어받는 거와 법통을 계승한다는 거는 이거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이번에 반영을 시켜달라.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사실이 명문화됐다. 김준엽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전적인 걸로 보면 법과 전통입니다. 그다음에 그 전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선열들이 나왔던 어떤 그런 그 문화유산, 정신,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이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편협한 역사관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의 이 수반까지 하시면서 이 독립운동가로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지만은 48년에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대한민국의 이 공로자로서 김구 선생님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의 국민이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입니다. 재헌헌법 전문에도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과 이인호 KBS 이사장이 국감장에서까지 백범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가 아니다. 임시정부는 정부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해서 파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비슷한 말을 했더군요. 네, 김구 선생이 건국 공로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김기춘 실장은 처음에는 공로자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에 말을 바꿨습니다.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입니까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962년에 건국 훈장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있는 분들께 주었는데요. 거기에 김구 선생이 들어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받으셨고요. 그럼 건국 공로자입니까 아닙니까? 건국 공로자죠. 그리고 이게 1962년입니다. 1962년에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가 누굽니까? 조국 광복을 위해서 애쓰신 애국자들로 그렇게 네, 포상한 걸로 생각합니다. 잠깐만. 김기춘 실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며 임시정부라는 법통과 대한민국의 건국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헌헌법 전문에도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과 이인호 KBS 이사장의 뉴라이트적 관점과 사실상 일치하는 역사 해석이었습니다. 건국 60년, 이거 어쩌다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건국절 얘기를 꺼냈고 뉴라이트에 속하는 학자들이 그 주장을 시종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2003년부터 건국절 법안을 발의해왔습니다. 건국 60전 기념사업은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이고 결국 이 정권은 광복절 행사에 건국 60전이라는 글자를 박아 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니 광화문에다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는 세력이 나서고 시민들의 피로 역사에서 처방했던 이승만 동상이 다시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군 토벌에 참가한 1급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동상도 섰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공영방송까지 수구 세력은 나팔수가 되어서 백선엽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라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칠 역사 교과서를 완전히 친일파의 입맛에 맞도록 뜯어 고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뉴라이트 대표 학자들이 포진한 교과서 포럼,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책을 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 벌러 간 거다.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다. 이걸 두고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느냐 압니까? 균형 잡힌 역사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교과서를 탈환해야 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과부, 국방부, 통일부 다 나서고 한나라당은 거들고 상공회의소도 나서서 현행 역사교과서 200군데를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에 의한 역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의하면은 8.15 이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모든 노력을 빼라.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을 빼라.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도 빼라. 광주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술도 빼라. 이런 교과서 집필 기준을 해서 이런 책으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제 박정희 동상까지 섰고 기념관도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퇴임 전까지 이 모든 역사 왜곡의 완결판인 대한민국 역사관을 개관하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배우고 집에서는 방송에서 익히고 거리에 나서면은 각종 동상과 전시회, 기념관을 통해서 또 왜곡된 역사를 배우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일의 뿌리를 둔 추구 세력이 역사적 정통성을 완전히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실 정치입니다. 뉴라이트 연합이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합니다.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라는 단체가 갑자기 나타나서 김구 선생 암살이 의거다 이렇게 주장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활동하신 백범 김구 선생을 부정하는 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이후에도 김준엽의 장정은 계속됐다. 중국 상해 만국 공묘에는 외국인들이 묻혀 있다. 1990년대까지 이곳에는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유해가 방치돼 있었다.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낸 노백립,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한 박은식, 법무총장을 지낸 신규식 등 임정 요인들의 유해를 확인한 김준엽은 이들 유해를 고국에 모셔오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오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한중 두 나라 외무장관은 김준엽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외교부장을 직접 만나 임정 요인들의 유해 송환을 요청했다. 만찬장소에서 김준엽 선생님께서 상해에 계신 이 임시정부 요인들의 유해를 교육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고, 또 그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복원하는 문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거국 땅으로 5분 선녀를 모시는 천묘 의식은 고인들이 묻혀있던 상해시 만국 공묘 안에서 엄숙하게 봉행됐습니다. 그해 8월 마침내 임정 요인 5분의 유해가 조국으로 돌아왔다. 광복 48년 만에 이루어진 유해 송환이었다. 교민들이 차례로 분향 헌화했습니다.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봉환할 수 있어서 여간 기쁘지가 않고, 이것이 우리 헌법에 있다시피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봉함으로 말리면서 그 사실이 국내외로 아마 확고부동하게 주장이 되지 않겠는가. 임정 요인 5분의 유해를 모시면서 비로소 국립묘지의 임정 요인 묘역이 조성됐다. 그렇게 김준엽은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 (2011년 6월) 대한민국 광복군 김준엽은 90년 장정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일본군을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군에게 엄청난 동요를 가져와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준엽과 같은 이런 지식인 청년들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이 정신, 이것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김준엽, 대한민국의 영원한 광복군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젠 역사가 된 김준엽의 삶은 광복군 장정 그 자체였습니다. 광복 이후 국무총리직을 비롯해 12차례에 걸쳐서 고위 관직의 제의가 있었지만 그는 끝내 거절합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고 싶어 했던 길은 광복군의 꿈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그가 목숨을 걸었던 광복군 장정은 되찾은 나라를 올바르게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삶이 된 것이죠. 김준엽의 장정은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야 했던 광복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장정을 끝낸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할 장정이 남아 있습니다.
있습니다.